자, 다음입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 부동산 투자 중에서 그러면 경매는 누가 하고 있을까? 라는 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내 주변에 경매 투자를 한다는 사람 있을까요? 제 주변에는 박스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제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분들 중에서 경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죠.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경매 투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고 경쟁률도 너무 치열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딱히 없습니다. 일단 내 주변만 돌아봐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 주변에 낙찰을 받은 사람은 더더욱 없어요. 예, 그러니까 투자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없는 거죠. 그래서 경매에 대한 안 좋은 인식, 그리고 경매를 돈을 벌었다, 경매는 뭔가 리스크가 크다 라고만 생각이 들지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결국 없는 거죠. 따라서 경매는, 부동산 경매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안 돼요. 만 19세 미만은 안 되고 금치산자라 그래서 판단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인 분들은 안 되고요. 한정치산자, 심신박역 재산 낭비로 가족생활을 공박하는 자, 이것은 그냥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경매의 법정에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다 무효 처리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물건들이 얼만큼 많을까라고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자, 본원 전체로 해서 지원 전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건들은 15,637건입니다. 자, 전국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뭐 아파트도 포함되고 뭐 빌라,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다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게 15,000건입니다. 이 중에서 옥석 한 개만 딱 골라도 큰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앞으로 쏟아질 물건입니다. 앞으로 쏟아질 물건은 예정 물건이라 그래서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2만 건이 넘고요.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도 18,000건, 건물은 1,440건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또 경매 물건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전전전 제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렇게 물건들은 항상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옥석 1년에 한 건만 제대로 된 거 건져도 좋은 성과를 낸 거죠. 그래서 경매 물건이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도 별로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누구나 할 수는 없어요. 왜냐? 경매는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부동산 경매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담. 분양 소개해주는데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면은 되게 상담 친절하게 해주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에 간다고 하면은 정말 왜 왔니? 안 알려준다. 그냥 바쁘니까 나가라. 이런 식으로 불친절해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는 어쨌든 결국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를 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죠. 근데 내부 상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 매매나 혹은 급매물 혹은 분양 같은 경우는 모델하우스나 아니면은 실제 그 내부를 보면서 이 집이 괜찮은지 혹은 뭐 문제가 있는지 안에 내부를 확인하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일반 매매처럼 내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다음은 경락자금 대출이에요. 경락자금 대출은 그냥 해보지도 않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해요. 왜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반 대출, 뭐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해주잖아요. 근데 경락자금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를 정말 해줄까? 얼마큼 나올까? 혹은 지식도 정확하게 없어가지고
얼마큼 나오는지도 계속 부담이 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렵고 귀찮다. 이 경매는 딱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딱 4가지 정도로 좀 함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잡하다, 위험하다, 골치 아프다, 귀찮다. 경매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것만 잘 해결을 하더라도 나머지는 노력하면은 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자, 요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담. 여러 곳 부동산을 다니면 돼요. 맨 처음에 1번 부동산 갔는데 그냥 바쁘다고 나가라고 하면은 다음 부동산 가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동산에서도 뭐 이렇게 귀찮다 그러면 그 다음 부동산은 진짜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친절한 곳을 한 군데만 찾아봐 보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부 상태 확인이에요. 자, 경매는 맨 처음에 경매로 낙찰을 받기 전에는 그 내부 상태는 절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운이 좋아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매 투자를 한다고 하면 싸게 산 만큼 인테리어를 그냥 하면 돼요. 인테리어가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그만큼 더 싸게 사면 돼요. 자, 다음에 경락자금 대출. 지금은 모르는 상태잖아요. 아직 경매 초보자분들은 경매에 대한 낙찰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경락자금 대출을 모르세요. 하지만 그냥 경매 낙찰을 받기 전에 여러 은행에다가 다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경락자금 대출을 실행을 했을 때 가정을 해볼게요. 실행했을 때와 실행 안 했을 때를 가정을 했을 때 1억 가치의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증금 1000에 60만 원을 받고 있고요. 이건 실제로 저희 그 재경사의 실전 회원분이 받고 계신 똑같은 오피스텔, 수원 인계동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자, 대출을 안 받았을 경우입니다. 매입가는 1억이고 취득률수는 약 5%로 가정을 해서 500만 원이고 따라서 투자 현금은 총 1억 500만 원이고요. 연수익금은 60만 원에다가 월세가 60만 원이니까 60만 원에다가 12개월을 곱하고 하니까 720만 원이 나오고요. 따라서 연수익률은 연수익금을 투자 현금으로 나눠보니까 6.8%가 나옵니다. 6.8% 나쁘진 않아요. 되게 괜찮은 수익률이에요. 요새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5%만 넘어도 매매가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5%에 대한 가치는 꽤 큰 건데 그것보다 높은 수익률이니까요. 반대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대출을 받았을 때는 조금 더 내용이 많아지죠. 자, 매입가 1억 원 똑같고 취득세 5% 해가지고 500만 원 똑같고요. 근데 여기서 80% 대출을 받아서 8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투자 현금은 이것들을 빼니까 여기서 1억 500만 원에서 8천만 원을 빼니까 2,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은 연수익금은 월세가 60만 원이니까 12개월 곱하면 720만 원인데 대출 연이자가 대출을 받았으니까 대출에 대한 이자를 빼야겠죠. 그러면은 대출의 이자는 약 3%로 계산을 해보니까 월에 2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20만 원이고 12개월을 곱하니까 240만 원. 따라서 최종 수익금은 480만 원. 연수익과 이자를 빼봤어요. 연수익률은 19.2%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미활용했을 때는 6.8%, 대출을 활용했을 때는 19.2%나 이렇게 거의 약 3배 정도 되는 수익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현금을 아끼면 아낄수록 수익률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대출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내가 경매를 투자하기 전이나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무조건 대출을 최대한 끌어서 사용을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단 물건이 괜찮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경매가 어려운 이유, 두렵고 귀찮다. 예, 저도 두렵고 귀찮을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는 항상 기회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의 노동 혹은 투자 시간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돈을 버는 거죠, 결국엔. 따라서 두렵고 귀찮지만
이 시세보다 싸게 사면 원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리스크도 다 보장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주식도 원금 보장되는 건 없고 어떤 펀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원금 보장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귀찮고 어렵다고 생각 드는 것들은 결국에는 강력한 투자 마인드가 필요해요. 물론 부동산 투자 중에서 분양이라는 것도 있고 일반 매매 혹은 급매매 같은 것도 있지만 경매가 정말 투자 마인드가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왜냐? 쉽게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상담도 어렵고 또 그런 마인드 성립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강력한 마인드부터 성립을 해야 됩니다. 강력한 마인드를 성립하려면 내가 1년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먼저 세워보시고 나의 투자, 부동산 투자 혹은 경매에 대한 투자 성향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투자 마인드가 분양보다 경매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분양보다 경매가 더 장점인 거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분양보다 경매가 장점인 부분은 네. 자 일단 분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분양 같은 경우는 일단 가점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쟁률도 심해요. 자, 일반 우리 20대나 30대 분들 혹은 40대 초반이신 분들은 결혼을 많이 하고 애가 많이 있어야지 가점이 많이 올라가는 건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분양이 뭐 로또 분양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첨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분양은 어렵지만 혹은 경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9세 이상이면은 일반 누구나 다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기회가 누구나 갖춰져 있는 건 아니고 거기서 확률은 경매가 더 높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분양보다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매력, 핵심 정리입니다. 자, 첫 번째, 재테크는 위험을 수익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자, 모든 투자의 방식은 위험이 있고 수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험을 얼마만큼 내리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두 번째는 재테크라고 모두 같은 같은 못하다. 여기만 다시 할까? 따라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매력, 핵심 정리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재테크는 위험과 수익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테크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그 위험을 항상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은 계속 올려야지 재테크에 대한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재테크라고 해서 모두 같은 위험과 수익은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알아보고 얼마만큼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얼마만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위험과 수익의 정도 차이는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계속 판단을 해보시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은 덜 위험하고 더 수익이 나는 투자처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압구정에 있는 한양아파트 말씀을 드렸었죠. 여태까지 떨어진 적은 있었지만 그 떨어지는 폭은 아주 작았어요. 그 모든 부동산은 그냥 보여지는 필요재인 가치이기 때문에 덜 위험합니다. 어떤 투자 방식보다. 그리고 더 수익이 나는 투자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출, 레버리지를 실행했을 때 아까 1억짜리 오피스텔을 각각 비교를 해봤죠. 거기에 따라서 대출은 6.5%부터 19%까지 계속 이렇게 수익률이 달라지는 투자에 대한 날개를 달아줄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부동산 투자에서 다섯 번째, 경매는 부동산의 중고나라와 같으니까 그 중에서 알짜배기 하나만 찾아보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싸게 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귀찮은 것은 경매가 맞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두렵고 귀찮은 것은 마인드를 바꾼다면 좀 더 안전하고 좋은 수익률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부동산 경매 핵심 정리에 대해서 한번 맞춰보고요.
다음부터 뭐 총 7강까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료 강의로 설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